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법인을 해도 나중에 그럼 법인에선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쓴다며. 그건 왜요? 법인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니까. 안 쓰면 뭐 법인은 뭐 하나 해. 법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생들은 법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법인을 많이 하는데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법인을 하는 이유. 법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많이 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저는 왜 법인했냐? 저도 처음에 법인할 때는 솔직히 뭘 많이 몰랐죠. 근데 단지 알았던 건 이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이나 때로는 경매해가지고 부동산 뭐 이런 걸 해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해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법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차근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녀서 때로는 개인 사업을 조그만 뭐 치킨집을 해서 1년에 2억 원 소득을 벌었어요. 비용 제하고. 소득을 2억 원을 벌었어. 그러면 거의 40몇 프로를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세. 1년 동안 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해 나라에서. 그럼 사실 지방세까지 합하면 거의 5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2억을 벌었으면 얼마 내야 돼? 50%? 1억을 세금을 내는 거야. 1년 동안에. 그럼 1년은 자기 돈이 완전 자기 돈. 알죠? 근데 만약에 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인 법인이고 혼자 대표 다 하고 주주 다 해도 1인 법인은 나하고 별개의 인간이니까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사업으로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법인한테 2억 1년에 2억 정도 2억 이하로 번 사람들은 10% 번 법인은 10%만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해요. 10%. 그러면 2억에 2천만 원 10%니까 2천만 원을 세금 내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번 거는 1억 50% 1억을 내는데 법인으로 하면은 10%인 2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죠. 맞죠? 그래서 법인을 일단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법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법인을 해도 나중에 그럼 법인에선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쓴다며. 그건 왜요? 법인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니까.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그거를 내 맘대로 막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 내가 돈을 법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쓰려고 버는 거지. 그거를 왜 안 쓰면 뭐 법인은 뭐 하나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돈,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쓰려면 거기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법인에서 월급을 내가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인이 2억을 번 게 아니라 뭐 한 2억에서 한 20억을 벌었어. 20억을 벌었으면은 이제 세금은 법인세는 10%에서 20%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법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서 내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또 월급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내 개인적인 수입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 수입이 2억이 됐으면 세금 얼마 내야 된다고? 그쵸? 50%? 1억? 다 지방세까지 합해서 거의 50% 낸다고 보면 돼요. 1억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뭘 법인을 해 귀찮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막 벌어가지고 2억 벌어도 1억 세금 내는데 법인을 해가지고 막 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적지만 거기서 또 내가 가지고 오면 법인세 플러스 내가 가져온 세금 무슨 세금 해가지고 합해서 똑같이 그렇게 내는데 뭘 귀찮게 법인을 또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뭘 미쳤다고 그런 게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법인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세요? 100, 200, 200, 200, 300, 300.
돈을 많이 버니까 좀 생활비를 좀 더 써봐요.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한 달 생활비 300, 300, 500 정도. 그죠? 우리가 생활비를 해도 기껏해야 500 정도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을 벌었어요. 1년에 2억을 벌면 1년에 한 1,800 정도 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500만 원 생활비 쓰고 나머지 1,300원 뭐 할 거예요? 그걸 계속 다 쓸 거예요? 아니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생활비 1,500만 원 남았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계속 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1,500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금하거나 저금해가지고 모아서 1년 동안 저금하면 1억 5천 되니까 그걸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래요? 부동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벌면 2억을 벌었는데 1억을 세금 내고 한 달 생활비 500만 원 하면은 1년에 6천만 원, 그냥 5천만 원 쓴다고 치고 5천만 원을 남은 돈이잖아요. 5천만 원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해. 이거 하고 법인으로 돈을 벌었어. 법인으로 2억을 벌었는데 10% 2천만 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8천만 원 중에 내가 생활비 월급으로 500만 원 받아갔어. 그러면 7천만 원.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맞아요? 1억 2천만 원 가지고 다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테크할 거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요? 여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5천만 원 가지고 재테크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내가 쓸 생활비만 거기서 월급으로 받고 때로는 보너스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배당으로 받고 보너스들도 받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면서 남는 돈을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거기다 묶어놓고 그 묶어놓은 그 돈으로 자본금, 이 회사의 자본금이니까 그걸 또 투자해서 또 벌고 또 투자해서 또 벌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나라에서 허용해 준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돈을 벌어도 네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거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원래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세금 조금 내고 네가 사업을 더 해. 이걸 장려한다고요. 나라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장려할까요? 세금 적게 받으려고 장려해요. 세금 나중에 어쨌든 다 받으려고 장려해요. 법인으로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우선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과 5천만 원 갖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이게 나중에 1억 5천이지 나중에 10단위로 15억 갖고 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과 5억 갖고 투자해서 버는 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50억 갖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50억 갖고 투자해서 버는 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자본 가지고 재투자하면 나중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 나 혼자 해야 돼요? 직원을 둬야 돼요? 직원도 둬야 돼. 그러면 인력 고용도 되지요? 거기서 사업을 누가 법인을 냈는데 미쳤다고 손해보면서 장사할 거야? 아니면 저 죽기살기로 돈을 많이 벌려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이 이익이 생겨. 그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법인세도 받고 나중에 개인으로 가면은 다 똑같이 세금 받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을 장려하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나라적으로도 좋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 우대해 주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래서 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법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 막 하세요. 저희가 아는 데 소개시켜 줄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맨 나중에 저희가 항상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육생들이 하도 법인 많이 관심 있으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 개인 상담하느라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똑같은 얘기 또 다음 달에 또 지난 달에도 새로운 사람 쓰면 또 하고 이번 달에 또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이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듣지 말고 법인 만들려고 한다면 법인 만들 거니까 만들려고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쭉 찾아보면은 법인 무료 법인 설립 이게 전화번호 무지나 많아 나와요. 예. 그 상담을 계속 하셔야 돼요. 보통 한 10군데 정도 상담하고 그 상담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상담이 가능해요? 모르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우리 시세조사 할 때도 똑같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 물어봐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물어보고 그 두 정보를 토대로 여기 물어보고 여기다 물어보고 여기 물어봤더니 이 정보가 다르니까 여기는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법인 똑같아. 한 10군데 정도 알아보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확실히 딱 하면 지금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겠다고 딱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딱 하면은 그러면 얼마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한 4개에서 5개까지 5개의 질문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클리어가 되면 문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딱 클리어 되면 우리 여기 저기 소개해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견적 비교하고 내 상황에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데가 맞는지 비교해서 본인이 좋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남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배프 좋다고 막 따라오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